자, 문제를 받으셨습니까? 자, 문제를 보시면은 1번은 이제 지난주에 했는 거죠.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재고량이 저량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다음은 부동산의 수요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수요 결정 요인이란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당해 재화의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기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죠? 다 수요 결정 요인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아닌 거 없습니다. 다음에 자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는 대가인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주택 매수자금의 기회비용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셈이 되고 이때의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 한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귀속 임대료? 들어보셨습니까? 귀속 임대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맨 쪽에. 맨 쪽에 거는. 오늘은 참 지워도 되는 거였네요. 지금 오늘 할 내용을 아까 안 썼죠. 이거는 써도 되고요. 아까는 지워도 되고, 오늘 할 내용이 지금 균형의 결정과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입니다. 지금 이제 탄력성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탄력성의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응용,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요걸 이제 항목별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론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과 특성, 요걸 이제 주로 묻고요. 여기에다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공부하면 됩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비중이 높고요. 다음에 경기 변동론 있죠. 경기 변동론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특성하는 게 있고요. 일반 경기하고 비교되는 특성이 있죠. 최근에 이게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단원이고요. 순환 국면 특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요즘 최근에 이걸 자주 물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물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문제 정도거든요. 이게 1년에 1.5문제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문제인데 이게 조금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쓸 차례가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거미집 모형이라든가, 원래는 거미집 모형은 중요도가 이제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거미집 모형이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쓰되 경기 특성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이고요. 지금 2번 지문에 귀속임대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습니다. 용어 정리 자료가 있어요. 1월 달에 나눠드렸던 거. 1월, 2월. 지금 밴드에도 올라가 있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잖아요. 그 용어 정리 자료에 귀속임대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임대료를 내는 게 없죠. 그렇지만 자기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목돈이 들어가 있죠. 그 목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만큼은 내가 지금 얻을 수 없는 상태죠.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비용만큼을 포기하는 셈이잖아요. 그만큼은 뭐를 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얼마라고 하죠? 얼마요? 6억? 5억이요? 그럼 5억이면 2%대로 잡으면은 0.0이죠. 5억에 2%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연간 1,000만 원, 연 2%니까. 연간 1,000만 원만큼은 내가 이자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아닌가요? 아니, 내가 5억짜리 집에 안 살고 내가 그냥
숙자 생활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숙자 생활을 한다면 얼마를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숙자 생활을 안 하고 대신에 그만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귀속임대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 중에 뭐 식료품비도 있고 또 주거비도 있고 뭐 광열비, 뭐 통신비, 무슨 비 있잖아요. 이 비용 중에서 주거비가 비중이 크다 작다? 크다는 겁니다. 주거비 비중이 크다고요. 주거비 비중이 크다고요. 내 집에 산다고 해서 주거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귀속임대료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3번은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있지만 수요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다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다 변하는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한다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에는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을 해주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줄 뿐이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파생수요란 생산 요소로서의 수요이며 본원수요란 소비재로서의 수요를 말한다. 맞죠? 파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원래의 어떤 재화의 수요에 파생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빵집의 밀가루 수요입니다. 빵집의 밀가루 수요는 빵 수요가 늘어나야 늘어납니다. 빵 수요 늘어나지 않으면 빵집 밀가루 수요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빵 수요에 파생된다. 근데 우리 토지 수요는 그런 파생 수요 성격이 강하다고요. 근데 주택 수요는 본원 수요 성격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사는 밀가루는 본원 수요 또는 직접 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가격과죠.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맞죠? 가격이나 임대료나 같은 겁니다. 다음은 3번은 부동산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균형 상태에서 당해체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는 당해체화 가격 이외니까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만을 이동시키든지 또는 양자 모두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맞죠? 예를 들어 소득은 뭐만 이동시키나요? 소득은 수요 곡선만 이동시킵니다. 소득은 수요 쪽만 이동시키는 겁니다. 인구도 수요 쪽만 이동시키는 겁니다. 건축 자재 가격 이거는요. 공급 곡선만 이동시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자율 하면은요. 두 개 다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자율은. 그죠? 다음에 2번은요.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대체 관계라 그랬죠.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하락이니까 대체 재 가격 하락이죠. 맞나요? 이렇게 번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체 재 가격 하락은 다른 재화 수요를 증가시키나요? 다른 재화 수요 감소죠. 다른 재화 수요는 감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게 대상재화죠. 대상재화 수요는 감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다음에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소득 증가는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를 가져와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죠.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맞나요? 수요 증가니까 거래량 증가하고 균형 가격 상승하죠. 맞습니다.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입니다. 이거는 공급 감소죠. 그래서 균형 가격 상승, 공급이 감소하면은 공급 감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숙달될 때까지는 이렇게 써서 보시던가요. 공급 감소하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요? 거래량은 이 단어 따라 그냥 감소 이렇게 가고 균형 가격은 물량이 남아요 모자라요?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생각하더라도 나중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열등제의 경우였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열등제의 경우였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나와요. 열등제는 방향이 반대다.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은 균형 가격은 수요 감소잖아요. 감소. 수요 감소니까 균형 거래량이 이거 하나 따라 감소해야 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4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 상태가 지속된다. 균형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균형량이 증가하기 위한 요인 변화는 어느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균형 가격이 상승하면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어떤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측만 가면 돼요? 오른쪽 위죠, 위 이렇게. 지금 현재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균형점의 위치는 여기에요. 못 듣고 지나가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와야 됩니다. 다른 거 보시다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자,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1번이 정답이죠. 근데 2번도 헷갈리죠. 이자율 하락이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자율 균형량은 알 수 있어요. 1번은 인구 증가는 누구한테만 영향 미쳐요? 얘는 수요한테만 영향을 미쳐요. 수요 증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는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공급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더 크냐 이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집어야 되죠. 얘를 지어야 되면은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그래서 이자율 하락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요. 지금 이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할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지 그냥 이자율 하락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얘는 뭐는 알 수 없다. 균형 가격 알 수 없다가 돼요. 얘는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을 알 수 있다 없다? 균형 가격을 알 수 없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둘 다 증가만 나온 경우라고요. 둘 다 증가만 나온 경우인데 질문을 교묘하게 한 거라고요. 친절하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렇게만 알려준 거라고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도 증가고 공급도 증가네 알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깊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 너무 깊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다른 걸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에 목숨 걸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됐죠? 지금 그래프가 그거 아니죠? 다른 거 갖고 오셨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분명 오늘 그래프를 잘못 그려가지고 그래프가 안 그려졌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이게 잘못 프린트 됐나 했습니다. 자, 어쨌든
4번은 그렇고요. 자, 이제 5번부터는 탄력성 얘기입니다. 탄력성 얘기. 자, 탄력성은 자, 여기서 탄력성 개념, 종류, 응용, 크기, 결정 요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탄력성 개념은 요거요. 탄력성 개념. 요거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탄력성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수량 변화의 크기예요. 근데 얘를 전부 다 뭐로 나타내는가 하면은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로. 그래서 탄력성이 3이다. 그 소리가 뭘까요? 탄력성이 3이다. 수량이 3배만큼 변한다 이 뜻이에요. 탄력성이 0.5다? 그러면은 수량이 0.5배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뭐의 0.5배?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0.5배. 가격 탄력성이 0.5라면은 가격이 변하고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는 것의 몇 배만큼? 0.5배만큼 얘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 탄력성이 0.4라면 얘는 소득 변하는 것의 몇 배만큼? 0.4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요량이 변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는 것의 0.4배만큼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얘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보다는 적게 변하는 거죠. 곱하기 1을 해야 같은 건데 곱하기 0.4를 하니까 얘가 더 적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얘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격이 4% 변한다.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곱하기 2만 하면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곱하기 못하는 사람 없죠? 네, 탄력성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득이 10% 올라가 있어. 소득이 10%. 소득이 10%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곱하기 하면은 수요량은 4% 변하는 4%. 변하는 건 그런데 변하는 게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이제 위인지 아래인지를 이제 묻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방향만 주의를 하면 되는 주의. 그 주의가 가격에서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잖아요. 문제에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수요량은 내려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득 탄력성은 이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소득만 나오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소득만 나오면은 정상제와 열등제를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경우는 정상제, 열등제. 양수를 줬죠, 양수. 양수를 줬으면은 정상제. 음수를 줬으면 열등제가 된 열등제. 그러니까 이 가격 탄력성은 따로 이제 더 해야 되긴 하는데요. 무엇분의 뭐예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해서 항상 절대값을 쓰죠. 그 이유는 얘가 항상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을 써야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했는 이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0보다 크면 같은 방향이죠. 그럼 무슨 제? 정상제. 0보다 작으면은 열등제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면 이제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열등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0보다 작게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0보다 크게 줬잖아요. 0.4라는 게. 0보다 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가 무슨 제란 얘기예요?
정상제란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문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둘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둘 다 이렇게. 둘 다 동시에 알려주면서 가격은 몇 프로 변하고 소득은 몇 프로 변했을 때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이렇게 묻는다고요. 전체를. 그러면은 가격 변에서 수요량 변하는 것이 있고 소득 변에서 수요량 변하는 게 있죠. 전체 변화율을 물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와 여기에 플러스 4%를 다 고려해서 결국은 몇 프로가 된다? 플러스 2%가 되는 거. 요 정도는 할만하죠. 표정들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하는 건 할 수 있겠죠? 하나만 하는 거. 요거 하나 하는 건 알겠죠? 그럼 두 개도 하겠네, 그러면은. 각각 할 수 있다면은 두 개를 결합시키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계산 문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버려버리는 것이고요. 요거보다 쉬운 문제는 하는 것이고요. 요것이 애매하신 분들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애매하면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묻는 거는 하는 거예요. 이쪽 하나만 묻든가, 이쪽 하나만 묻든가 하면은 준비를 하시되 둘까지는 할 만한 정도예요. 이게 중급 또는 중상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숫자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가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뭐 문제거리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안 쓴 게 교차 탄력성을 안 썼죠. 교차 탄력성은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죠.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교차. X제 가격 변할 때 Y제 수요량이 변하고 이렇게 Y제 가격이 변할 때 X제 Y제 가격이 변할 때 X제 수요량이 변하고 이렇게 교차돼서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 대상적 수요 증가 같은 방향, 이게 대체제란 얘기죠. 이게 0보다 작으면 보완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소득 변화에서 같은 방향 정상제,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같은 방향 대체제, 소득 변화에서 반대 방향 열등제. 이 교차 탄력성,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반대 방향 보완제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 숫자를 계산 문제 출제할 때 마이너스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제 예상 문제집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실전에서는 마이너스를 내지 않았지만, 그걸 이제 유형을 변형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 탄력성이 지금까지는 양수만 줬거든요. 마이너스 0.3이다. 이렇게. 벌써 보고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열등제를 생각해야 돼요, 열등제. 자, 이럴 때 소득이 10% 증가요. 소득이 10% 증가.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3%잖아요. 마이너스 3%인데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내면은 3% 밑이죠, 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은 증가하는데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아주 걱정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마음 편히 시험장에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이런 거 안 속으면 돼요. 이런 거 안 속으면. 이런 게 마이너스일 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군다나 소득이 이때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소득이 5% 하락이다 이러면은요. 소득이 5% 하락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쪽은 이쪽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5% 하락이 5% 감소가 그럼 마이너스 곱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1.5% 위가 돼야 돼요. 위가. 아시겠어요?
열등제인데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완벽합니다. 변형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개념과 종류.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게 개념이라는 게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만큼 배수가 돼서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성이 2면은 수량은 2배 변하는 거고, 탄력성이 1.5면은 수요량은 1.5배 변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탄력성 개념을 잡을 때 얘는 수량 변화의 크기다. 됐나요? 탄력성은 뭐의 크기다? 수량 변화의 크기다. 근데 그 원인이 가격이 변하는 것의 몇 배인지, 소득이 변하는 것의 몇 배인지, 자,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응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탄력성의 응용에서는 이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의 응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얘네들은요, 지금 계산 문제는 요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더 복잡한 거는 이제 오바입니다. 더 복잡한 건 힘드니까 계산 문제는 이 정도면 되고, 0보다 크냐에 따라서 어떤 재화인지만 알면 돼요. 그 정도면 되고요. 다만 이 정상제 있죠. 정상제를 다시 필수제와 사치제로 나누는 거는 약간 이제 난이도를 높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정상제는 어떤 재화예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죠. 근데 0보다 큰 재화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게 있고요. 하나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둘로 구별해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거는 그거는 사치제라 하고요.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거는 필수제 그래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게 뭐예요?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게 변하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소리는 여러분들 월급이 2배로 는다고 밥을 2배로 먹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 같은 거는 소득 2배로 는다고 밥 2배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재화는 필수제예요. 수요량이 2배로 안 늡니다. 대신 그만큼 여윳돈이 생기죠. 여윳돈이 생기는 걸로 뭐 할까요? 이제 치렁치렁 걸어야 되죠.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이런 거 여윳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하던 거 하는 거 뭐예요? 이게 소비가 엄청 소득 증가한 것보다 그런 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부터 처분해야 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요게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여기까지 알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응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하나씩 체크를 했다면은 이제 하나씩 깨부셔 가는 거예요. 깨부셔서. 근데 나중에 가서 다시 여기서 뭐 종류에서 틀렸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점검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응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응용에서는 이거는 모두 다 가격 탄력성의 응용입니다.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가 있고요.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또는 이제 임대료 수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임대료 수입 또는 총 수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있어요. 물론 뒤에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이 있고요. 원래 거미집 모형은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그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중요해요. 근데 이건 정책론에서 할 내용이에요. 탄력성과 조세 귀착은 정책론에서 할 내용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도가 좀 낮고요. 원래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세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다 했죠. 다 했는 거 이제 지금 이번 순환은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사실은 앞에 기본 설명은 이미 3, 4월 달에 했는 게 다 됐어요. 3, 4월 달만 해도 60점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요약 정리하고 이제 문제까지 좀 다뤄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업은 80점 이상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민법의 점수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민법의 점수가 필요한 분들은 개론에서 좀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80점 이상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듣고 한 번도 80점 위로 나온 분이 한 분도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80점 넘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85점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95점도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업은 80점을 넘도록 수업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다양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도 많은 것들을 빼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데 수업할 때는 그 기본서에 있는 거 다 버리라 그래요. 어떤 건 막 접어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몇십 페이지를 접어놔 이렇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수업을 해도 8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재는 굉장히 슬림하게 짜놓은 그런 교재입니다. 분량이 이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지금 설명을 듣는 내용 중에서 좀 어렵다 이거는 3, 4월 달에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좀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80점 받으려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80점 받으려면, 그러니까 70점 넘게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다 했던 거라고요. 3, 4월 달에. 탄력성과 그래프는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고, 탄력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가 점점 크다라는 뜻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작은 거죠. 그래서 수직이 되어버리면은 수량 변화가 전혀 없는 거고요. 수평이 되면은 수량 변화가 무한대죠. 그래서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고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수직일 때는 탄력성은 0이고 말로 표현할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수직이고 이 세 가지 표현을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수평일 때는 무한대고 탄력도가, 그리고 말로 할 때는 완전 탄력적이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평이고 이 세 가지 표현을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 숫자를 물을 때가 있고 말로 물을 때가 있고 그래프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거는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곡선도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그것은 둘 다 수량을 어느 축에 놓기 때문에요. 수량을 횡축에, 가로축에 놓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변하는 게 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인데, 자, 요거를 뭐하고 연결을 짓는 거라고요. 앞에서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이미 했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뭐에 변화가 없다?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다. 다른 하나가 수직일 경우에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뭐에 변화가 없다? 균형 거래량에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에서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문제에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주지 않고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돼요. 두 개를.
하나만 그리면 안 돼. 왜 두 개를 그려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더 비탄력적인 경우와 더 탄력적인 경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몇 개 그려야 된다고요? 두 개. 더 가파른 거 한 개와 더 완만한 거 한 개 이렇게 그려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이 뜻이겠죠? 맞나요? 이렇게 될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자, 지금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지금 이런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곡선을 몇 개 그려야 될까요? 공급곡선도 두 개 그려야 돼요. 출발점 어디? 출발점은 같은 점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요 교차점에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지금 다들 보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때 앞에서 이제 공부했어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거래량 어떻게 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하죠. 가격은 균형 가격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균형 거래량 증가하면서. 맞나요? 자, A와 B를 따라 볼게요. A를 따라 거래량 증가하죠. B를 따라도 거래량 증가하죠. A를 따라 가격 하락하죠. B를 따라 가격 하락하죠.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둘 다 A나 B나 똑같이 나와요. 근데 A는 거래량이 더 증가해요, 덜 증가해요? A는 덜 증가하죠. 증가는 증가인데 A는 덜 증가해요. 거래량은 좌우로 봐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만 왔잖아요. 근데 B는 더 많이 왔죠. 이거는 더 증가요. 가격은 A가 하락은 하락인데 더 하락했어요, 덜 하락했어요? 더 하락했잖아요. 더 많이 하락했잖아요. 가격은 하락은 하락인데 둘 다 더 하락했어요. B는 가격은 덜 하락했죠. 내리막길 덜 내려왔죠. A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B는 덜 내려왔잖아요. 하락은 하락인데 덜 하락이에요. 자,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요. 외우려고 하면. 있죠.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덜 증가, 더 증가. 그럼 덜 증가, 이쪽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하락, 덜 하락이죠. 그 소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래량은 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덜. 수량은 덜 변할 거고 가격은 더 변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가파를수록이에요. 가파를수록은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가파를수록은 수량 변화가 작죠. 덜 변하는 거예요.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덜 자가 붙어야 돼. 덜. 그죠? 가격은 더라는 말이 붙어야 돼. 더 크게 변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폭은 큽니다. 그죠? 탄력적일수록은 수량은 더라는 말이 붙어야 돼. 더. 수량은 더. 가격은 덜. 맞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탄력적일수록 수량은 더. 수량이 좌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덜. 더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수량은 더, 가격은 덜. 비탄력적일수록 수량은 덜, 가격은 더. 이렇게. 맞나요? 수량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금. 탄력적인 걸 먼저 말했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게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할 얘기예요. 응용해서. 지금 응용하고 있습니다. 탄력성의 응용해서 탄력성의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균형의 이동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리를 하시라고요.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크게 변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딱 정리해 놓는 거고요.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입니다. 자,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이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이고요. 예, 맨 끝이 이제 여기서 수요하는 사람은 이 가격에 이만큼 수량을 수요한다 그랬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려드렸었죠. 여기에서 수요하는 사람은 이 가격에 이만큼 수량을 수요하는 거죠. 이 넓이가 바로 뭐예요? 지출액입니다. 수요하는 사람의 지출액이에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이보다는 뭐가 더 넓어요? 이게 더 넓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자, 이렇게 제가 건너뛰었는데 여기가 탄력도가 무한대고 여기가 탄력도가 0이고 여기가 탄력도가 1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자, 왜 그런지 알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그냥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한테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중학교 2학년 삼각형 닮음 조건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하학적으로. 어떤 점에 탄력도를 구할 때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이게 분모, 이게 분자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점에서의 탄력도는 이게 분모, 분자가 돼요. 그 점 찍은 점까지 여기서부터 이게 분모, 분자가 돼요. 그럼 한가운데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 길이와 분자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운데는 탄력도가 1인 거예요. 한가운데는. 그럼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분모, 분자예요. 분모가 훨씬 크죠?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제 1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자가 작아지죠? 분자가 작다가 전체가 분모가 돼버리면 분자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 분자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되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점에서는 분모가 0이 되어버리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수학에서는 뭐예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래서 이 점에서는 무한대가 돼요. 자, 됐죠? 자, 이게 탄력도가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각 점에 따라서 탄력도가 달라요. 그래서 0, 무한대.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도가 커지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게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1보다 크잖아요. 탄력 구간이죠. 여기는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 1보다 작잖아요. 맞나요? 탄력 구간에서는 이 넓이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넓이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이 말이에요. 수탄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가격을 내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총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디 갔나요? 이거. 이쪽. 판매 수입, 임대료 수입 이거. 됐습니까? 근데 비탄력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비탄력 구간 여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이 넓이 얼마 안 돼, 이게. 이 넓이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 넓이로 판단하면 돼요. 이 넓이가 여기가 제일 넓어요, 이게. 한가운데일 때 넓이가 제일 넓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됐나요? 됐나요? 근데 거꾸로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판매 수입이 오히려 줄어버리는 거죠.
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됐나요? 자,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 탄력적일 때. 탄력도가 이럴 때는. 탄력도가 이럴 때는, 자, 이 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미분 개념을 해야 돼요, 미분. 미분에서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 순간 변화율에서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특히 이런 직각삼각선 있죠. 이런 직각삼각선 보신 적 있나요?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 양쪽에 똑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언제 봤습니까? 이런 거. 예? 아, 수학 시간에. 그래도 수학을 꽤나 하셨던가 봅니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 옛날에. 못 본 것 같아요. 문과가 아니거나 이과도 아닌 그런 경우라면 못 볼 수 있어요. 문과라면은 고등학교 1학년 9월 둘째 주 시간에 공부를 해요. 9월 둘째 주. 이런 식입니다. y는 x분의 100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x가 10이면 y가 어떻게 돼요? x가 10이면 y가 10이죠. x가 5면 어떻게 돼요? x가 5면 y가 20이죠, 20. 2배가 돼요, 이렇게. 얘가 반이 되면은 여기가 2배가 돼요. 그럼 x가 20이면은 y가 여기 x가 20이면 y가 5가 돼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이 y는 x분의 100이라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이 점에서 수요하면은 지출액이 얼마일까요? 20원에 5개입니다. 얼마예요? 100원이죠. 이 점에서 수요하면은요. 10원에 10개죠.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좀 오히려 이 계산하는 게 더 바깥에서는 멀쩡한데 이 결혼 시간만 되면 사람을 이제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5원에 20개잖아요. 얼마요? 어떤 점에서든지 이 넓이가 어떻습니까? 넓이가 다 같다고요. 이게 바로 이런 형태의 수요 곡선이면 그렇다고요. 이런 형태의 수요 곡선, 직각 쌍곡선에서는 어떤 점에서 수요하든 이 넓이는 항상 몇이 나온다고요? 항상 넓이가 100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얘네들은 모두 다 단위 탄력적이에요. 얘네들은. 모든 점에서 단위 탄력적이다. 얘네들이 전부 다. 그거는 여기에 접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점에서 이 접선을 그리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접점이 있죠. 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여기 접선을 그리죠.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게 나와 있어요. 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직각삼각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길이가 같으면은 탄력도가 1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전부 다 저쪽 길이 이쪽 길이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이 돼요. 그래서 그냥 직각삼각선일 때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위 탄력적일 때 이 말이에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는 정답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는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등장할 거고요. 그런 거를 정답 지문으로 묻는다는 거는 그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곁다리로 끼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 내용이고요. 마지막 주제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입니다. 자, 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자,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서요. 사실은 정부 정책도 달라지고요.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요거. 이런 경우. 지금 이게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A를 따라서 더 많이 하락하죠. 이럴 때는 가격이 뭐 거의 폭락한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가격이 폭락한다. 자, 이런 경우에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A를 따라서는 가격이 폭등해요. 그러니까 가파를수록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 조금만 하고 쉬어드릴게요.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등락폭이 크죠. 지금 우리가 먹는 식품 있죠,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많이 먹나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많이 줄이나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탄력적인 재화예요,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수량 변화가 큰 재화예요, 작은 재화예요? 비탄력은 항상 수량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탄력적인 재화예요. 싸면은 배 터지게 먹고 비싸면 쫄쫄 굶고 수량 변화를 크게 하는 거요. 식품이 비싸도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싸도 배 터지게 먹지는 않잖아요. 수량 변화를 생각할 때 항상 탄력은 우리가 먹는 식품은 수량 변화가 크다 작다. 수량 변화가 작다. 그러면 탄력적인 재화다, 비탄력적인 재화다. 비탄력적인 재화다. 그럼 가파른 재화다, 완만한 재화다. 끝까지 가서 또 완만하다 그러면 안 돼요. 수량 변화는 이게 좌우로 가파른 재화라고요. 탄력은 계속 수량 변화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라고요. 식품은. 비탄력적인 재화라고요. 수요 곡선이 A 성격이다 이 말이요. B 성격이 아니라 A 성격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해보세요. 무슨 풍작이다 해보세요. 풍작. 풍작이다 그러면은 폭락하지, 폭락. 공급이 증가하면 폭락해버린다고. 그냥 가격 하락이 아니라고. 또 흉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폭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전혀 뭐 농산물이었더니 그런 말이 없지만 바로 이런 성격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은 주로 이런 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공급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러니까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탄력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탄력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됐습니까? 부동산도 이런 성격입니다. 부동산도 상당히 비탄력적인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력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도. 뭐에 의해서 탄력성이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여기에서 대체재가 많을수록이에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B 쪽이 되는 거예요. 대체재가 적을수록 A 쪽이 되는 거예요. 대체재가 적을수록. 우리 식품은 대체재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대체재 식품 많아요? 식품의 대체재가? 식품 아니면 뭘 먹을 건데? 이런 나무를 먹을 거예요? 돌을 먹을 거예요? 뭘 먹을 거예요? 새를 먹는다고요? 세분하면 그렇죠. 제가 지금 식품이라 그랬잖아요. 식품은 대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그죠? 그러니까 식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식품 가격이. 대체재, 식품이라고 하는 전체 묶음이잖아, 묶음. 식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식품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설령 요거를 이제 물론 나누면 세분하면은 탄력성이 커져요. 육류와 곡물 이렇게 하면은 육류 아니면은 곡물 먹으면 되죠. 또 육류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쥐고기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선택의 폭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할수록은 탄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근데 보세요. 배추, 그러면 식품을 나눴다 할지라도 배추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추가 풍작이 되면 폭락하는 거고 흉작되면 폭등하는 거고 뭐 기껏해야 양배추밖에 더 있어요. 배추의 대체재. 근데 그것도 완벽한 대체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더군다나 가을 김장배추의 경우에는 양배추 가지고 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등락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탄력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져요. 완만해져요. 그다음에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 1년 동안 변하는 양, 앞으로 2년 동안 변하는 양,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아까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0에서 무한대로 가잖아요, 지금.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량 변화를 크게 합니다. 이 소리 뭔 소리냐? 제가 한 달에 과자를 사 먹는 게 10,000원도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10,000원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과자 가격이 10% 올라가 봤자 겨우 1,000원 올라가는 셈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1,000원 가격 더 올라갔다고 뭐 사 먹던 어쩌다 한 번 먹는 과자를 안 사 먹겠습니까? 그런 큰 차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는 쓴다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과자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만. 여기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어치 먹는 사람은 우습게 보여요. 보니까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 오르면은 한 달에 얼마를 더 써야 돼요? 10,000원을 더 써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과자 가격 올라가면은 조금은 신경 쓰일 수도 있죠. 소비 비중이 클수록 이게 지출에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과자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새콤달콤은 좋아해요. 새콤달콤은 100원 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100원 할 때가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쯤에 이게 4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10줄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까서 다 먹었거든요, 하루에. 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근데 400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1,000원짜리 한 장 줘봤자 이제 몇 줄밖에 못 사요. 2줄 반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죠. 그때 제가 끊었어요. 400원 올라갈 때. 그때 끊었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끊었다고 했는데도. 어쨌든 소비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어떻게 해요?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다. 또 용도가 다양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체재가 많은 거고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것도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대체재가 많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수탄, 중공탄 이렇게. 신규 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요거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요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많고 길고 높고 크고 요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수요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인데 공급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43쪽입니다. 리을과 미음을 조심해야 돼요. 리을, 미음. 리을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비탄력적이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비탄력적. 리을, 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늘 밴드에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1대1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가 하면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요. 생산 소요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1년 안에 만들어내 놓는 양이 적습니다. 그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만큼 수요되느냐.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려하는 기간, 이것이 길수록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고려하는 기간. 앞으로 1년 동안 생산되는 양. 앞으로 2년 동안 생산되는 양.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들이 생산하기가 어렵죠.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시라고요. 탄력도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 요거 조심하면 돼요. 이게 리얼 미음이죠. 그 외에는 됐습니다. 다 설명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좀 쉬겠습니다.